요즘 선생님들의 소원 댓글을 하나씩 읽어보면 부동산이 안 팔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가, 땅,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나의 매도 운기가 좋아질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여 토끼띠 선생님들의 부동산 매도, 운세와 매도 운기를 좋게 하는 풍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토끼띠 선생님들, 원하는 가격에 부동산 얼른 팔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너무 큰 걱정 마십시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토끼띠 선생님들에게 부동산 매도에 있어서 중요한 해로 여겨집니다. 토끼띠는 명리학에서 온화하고 조화로우며 세심한 성격으로 이러한 특성은 을사년의 목과 화의 기운과 잘 어우러져 부동산 매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을사년의 명리학적 특성과 토끼띠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월별 매도, 운세와 함께 구체적인 풍수법을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을사년의 명리학적 특성은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로 성장과 열정을 동시에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목은 새로운 시작과 확장을 의미하며 화는 추진력과 열정을 상징합니다. 토끼띠는 지지로 인을 가지며 이는 목의 기운을 나타내어 활력과 창의성을 상징합니다. 목과 화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서 토끼띠의 온화함과 조화로운 성격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의 이러한 특성은 을사년의 도전적인 기운 속에서도 성공적인 매도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각 월별 매도 운세와 함께 구체적인 풍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월은 을사년의 시작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은 이 시기에 부동산 매도를 계획하면서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적절한 매물 선정이 중요합니다. 토끼띠의 세심함과 조화로운 성격은 이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풍수법으로는 매물의 현관문 위에 밝은 색상의 꽃 장식을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기운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도하여 매물이 더 빨리 팔리도록 돕습니다. 꽃 장식을 걸어 놓을 때는 깨끗하게 유지하고 생기가 넘치는 색상을 선택하여 현관문 주변을 밝고 환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월에는 목의 기운이 점차 강해지면서 매수 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매수를 고려하기보다는 기존 매물을 정리하고 매도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토끼띠의 조화로운 성격을 발휘하여 매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법으로는 현관문 내 모서리에 토끼띠를 상징하는 빨간 종이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매매 과정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들이고 매물이 신속하게 거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종이는 반드시 빨간색 매직펜을 사용하여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종이를 붙일 때는 각 모서리가 아래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집 안팎을 정리정돈하여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끼띠의 세심함과 조화로움은 이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3월은 화의 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로 매도 타이밍을 잡기에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은 이 시기에 자신의 세심함과 조화로운 성격을 최대한 발휘하여 매도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법으로는 유정란을 현관이나 가게 입구에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정란은 재물운을 상승시키고 부정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매매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정란을 배치할 때는 깨끗하게 손질한 후 폭주머니에 넣어 현관문 위나 입구에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도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밝은 조명 아래에서 진행하여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토끼띠의 조화로운 성격과 세심함은 이 시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4월에는 물의 기운이 다소 강해져 매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나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막걸리 2병을 따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법으로는 오곡밥을 한지에 싸서 현관과 동서남북에 놓는 방법을 시도하면 매매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곡밥은 조수수, 팥, 메밀, 메주콩으로 구성되며 주먹밥처럼 말아서 한지에 싸서 현관문과 각 방의 동서남북에 한 개씩 3일간 놓아둡니다. 이때 문 앞에는 막걸리 2병을 함께 놓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매매운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오곡밥을 놓은 후에는 반드시 3일 뒤에 버려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의 조화로움과 세심함이 이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5월은 목과 화의 조화가 이루어져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는 시기입니다. 토끼띠의 온화하고 조화로운 성격을 바탕으로 매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에 적합합니다. 풍수법으로는 현관문에 다시 한번 꽃 장식을 배치하는 방법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관문에 임금 글자를 적은 종이를 붙이는 방법도 추천됩니다. 이는 매도 과정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욱 강화시켜 매물이 더 빨리 팔리도록 돕습니다. 임금 글자를 적은 종이는 반드시 빨간 매직펜을 사용하여 선명하게 적고 오래된 동전을 중앙에 붙여야 합니다. 동전은 깨끗하게 유지하고 동전이 반짝이도록 배치하여 현관문 내 모서리에 붙여둡니다. 이 외에도 집 안팎을 밝고 환하게 유지하여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토끼띠의 온화함과 조화로움은 이 시기에 큰 도움이 되며 집 안팎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월에는 화의 기운이 다소 약해지면서 매도 과정에서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끼띠의 인내심과 신중함을 발휘하여 매도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오곡밥을 한지에 싸서 현관과 동서남북에 놓아 털을 정화시키는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도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풍수법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곡밥을 놓은 후에는 반드시 3일 뒤에 버려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의 조화로움과 세심함은 이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하며 매도 계약 시에는 침착하게 대응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월에는 물의 기운이 다시 강해지면서 매수 운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은 이 시기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재물운을 상승시키기 위해 금속 장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법으로는 현관문에 금속 장식을 폭주머니에 넣어 배치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금속 장식은 깨끗하게 손질한 후 폭주머니에 넣어 현관문 위나 입구에 놓아두면 재물운을 상승시키고 부정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매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끼띠의 온화함과 세심함은 이 시기에 큰 도움이 되며 매도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밝은 조명 아래에서 진행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8월은 목의 기운이 다시 강해져 매도 타이밍을 잡기에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이때는 재성이 발달하여 현금 유동성이 좋아지므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풍수법으로는 현관문에 임금 글자를 다시 한번 붙이는 방법을 활용하면 매도 과정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풍수법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문에 임금 글자를 적은 종이는 반드시 빨간 매직펜을 사용하여 선명하게 적고 오래된 동전을 중앙에 붙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집 안팎을 밝고 환하게 유지하여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토끼띠의 온화함과 조화로움은 이 시기에 큰 도움이 되며 집 안팎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월에는 화와 토의 기운이 다시 충돌하면서 매매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은 이때 소주를 따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법으로는 소주 2병을 따놓고 현관문 출입문에 밖에 1병, 안에 1병, 주방에 1병을 놓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개를 3번 숙이면서 매매, 임대, 전세, 월세가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소주는 30분 뒤에 싱크대나 화장실에 흘려버려야 하며 소주를 따놓은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고 매매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의 온화함과 세심함은 이 시기에 큰 도움이 되며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월은 목과 화의 조화가 다시 이루어져 매도 활동에 유리한 시기가 돌아옵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은 이 시기에 현관문에
거울을 다시 한번 배치하고 금속 장식을 활용하여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금 글자를 적은 종이를 현관문, 내 모서리에 붙여두어 매도 과정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이 시기에는 매도 전략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도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밝은 조명 아래에서 진행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토끼띠의 온화함과 세심함은 이 시기에 큰 도움이 되며 성공적인 매매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11월에는 화의 기운이 다소 약해지면서 매도 과정에서의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은 이 시기에는 매도 전략을 재점검하고 오국밥을 통해 털을 정화시키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법으로는 오국밥을 한지에 싸서 현관과 동서남북에 놓아두는 방법을 시도하면 매매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풍수법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국밥을 놓은 후에는 반드시 3일 뒤에 버려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의 온화함과 세심함은 이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하며 매도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2월은 을사년의 마지막 달로 전체적인 매도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풍수법으로는 현관문에 거울을 다시 한번 배치하고 금속 장식을 활용하여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금 글자를 적은 종이를 현관문, 내 모서리에 다시 한번 붙여두어 매도 과정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성공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밝은 조명 아래에서 진행하여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 전략을 재점검하고 필요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달인 12월은 그동안의 준비와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기로 풍수법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성공적인 매매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토끼띠의 온화함과 세심함은 이 시기에 큰 도움이 되며 성공적인 매매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은 2025년 을사년을 맞아 자신의 명리학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각 월의 운세에 맞춘 전략을 세운다면 성공적인 부동산 매매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명리학적 특성인 온화함과 세심함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매도를 진행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풍수법과 함께 철저한 준비와 현명한 결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매매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매도 운세는 단순히 운에 의존하기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은 자신의 온화함과 세심함을 바탕으로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각 월의 운세에 맞춘 전략을 세워 매도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풍수법과 명리학적 조언을 참고하되 현실적인 접근도 함께 고려하여 현명한 부동산 매매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 을사년 토끼띠 선생님들의 월별 부동산 매도 운세와 매도 운기를 높이기 위한 풍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성공적인 매매를 이루실 수 있도록 오늘 소개해 드린 풍수 팁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매도 운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의 부동산 매도에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을사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꼭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